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생중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또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에 했던 말들 저희가 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항상 죄송합니다. 특검에서는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생중계 여부를 두고 좀 논란까지는 했는데 오늘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 생중계를 하기로 했다는 거는 박원석 의원님. 네. 일반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인의 성격이 짙다고 일단 재판부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공인 성격이 있는 데다가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기 예. 때문에 좀 이례적으로 생중계를 허용한 것 같고요. 과거 국정농단 사건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만 생중계를 했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그 공직자가 아닌 관련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김건희 씨는 워낙 이게 국정에 관여한 정도가 큰 데다가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허용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야 뭐 개인 범죄라 하더라도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고요. 그렇죠. 명태균 씨로부터 예.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던 거에 대한 그리고 알선수재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쨌든 공직에 뭐 개입했던 거 알선수재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범죄를 넘어서는 문제이고 지금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얼마 전에 있었던 선고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체포방해 사건 국민의힘이 논평이 없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지금 윤 어게인 세력들이 당내에 들어와 있고 윤 전 대통령과 단절이 안 돼 있다지만 이 사건들에 대해서 공당이 책임 있는 논평을 하지 않는다는 건 여전히 이게 윤과의 절연 의지가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적 시각이 주를 이루는데 예. 내일 김건희 씨 선고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것도 예. 이제 주목되는 바예요. 마찬가지로 침묵한다면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무관한 사건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거듭 예. 말씀드리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김건희 씨의 개인 범죄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문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지난 정권 시절의 일이고 여당으로서 국민의힘도 당시에 포괄적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저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또 내일 아마 기자들이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도 물어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뭐 사인이고 일반이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관련된 혐의들이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고 권성동 의원도 아마 내일 나오죠. 맞습니다. 현역 자당 소속의 의원에 대해 선고도 나오고 내일은 당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 우리 당내 상황이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지도부는 윤 어게인 세력과 이제 그 계엄 정당화 세력에 의해서 일부 눈치를 보거나 포박당해 있는 측면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에서 양쪽의 강성 팬덤들의 눈치를 보는데 지금 급급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데 사실은 내일 있을 김건희 여사 1심 판결과 권성동 의원 그다음에 윤영호 본부장에 대한 1심 판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 형이 나왔을 때 우리 당이 그건 논평이나 공식적 입장을 냈어야 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잖아요. 예. 우리가 그때 여당이었고.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그때 당시 과거 여당 입장에서 당시에 초대 총리였던 한덕수 총리의 1심 판결에 그런 주형이 나왔다고 한다면 논평을 분명히 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든 공식적으로 이후의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끊겠다고 하든 입장을 분명히 냈어야 되는데 공식 논평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기자들의 마이크에 그냥 수석 대변인 명의의 발언만 있었던 거예요. 그랬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2심, 3심을 지켜보겠다. 가장 그 애매한 스탠스를 보여줬던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일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도 형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부인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배우자였고 그리고 사실은 계엄에 이르기까지의
전과 후에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그 리스크가 계속 있었던 건 국민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이 갈등의 도화선도 결국 김건희 여사 이슈였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사인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 봉착해 왔었던, 봉착할 수밖에 없었던 최고로 핫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1심 판결에 나오면 우리 당 지도부도 분명한 입장을 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누가 지금 윤어게인 세력 중에서도 저는 김건희 여사를 옹호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일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1심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우리 당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선명한 입장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 첫 번째에서 구형보다 절반으로 깎인 적 한 번 있었고 한덕수 선수는 구형보다 오히려 8년 더 높게 나오고 그때마다 조금 당에서도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는 국정농단의 아주 핵심 중심이잖아요. 부의제로로 불리면서 거의 윤석열보다 더 큰 권세를 휘둘렀다 이렇게 막 얘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소환됐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면서 또 국민적 분노를 이제 자아내기도 했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15년 구형이 되었잖아요. 구형이 되었는데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것도 이게 그 윤석열 정치검찰에서 다 봐주기 수사하고 황제 수사하고 한번 불구해서 처분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새로 특검에서 확인된 내용은 단순한 방조범 수준이 아니라 아주 공범이다. 예. 이걸 사전에 인지하고 주도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해서 지금 11년형을 구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중한데다가 그리고 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 그래서 주가 조작은 사실 선진국에서는 무기징역형 때리는 아주 중대범죄거든요. 자본시장 시장을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또 하나는 이제 공천 그러니까 무상으로 2억 7천만 원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이제 대담받았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도 그것도 정치 개입을 아주 과도하게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있는 선거 제도를 아예 형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범죄이거든요. 또 하나는 통일교와 관련된 정교 유착 관련된 혐의 이것도 헌법에 규정된 정교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그리고 또 청탁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은 그 혐의에 대해서도 이건 또 윤석열과 같이 또 연관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형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또 중형으로 단죄해야지 대한민국의 법 정의가 저는 살아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선고형이 15년 구형됐는데 저는 한덕수 전 총리처럼 구형량보다 오히려 선고형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권 의원님께 그거 여쭤볼게요. 윤곽근 변호사라고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윤 변호사가 충북도지사 출마를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야 자긴 자유죠. 적절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출마하는 건 자유지만은 그건 국민들이 또 충북 도민들이 선택해야 될 영역의 문제고 예. 저 같으면은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저 같으면 안 나갑니다. 저 같으면 안 나가고 예. 또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당이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렇게 전체적인 비상계엄 또 내란 재판이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내일로 세 번째 선고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5년 구형한 게 있고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23년 선고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문제인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재판이 앞으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8가지 지금 재판이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전 여사 같은 경우도 또 여러 가지 재판이 있어요. 아직도 지금 수사도 제2차 종합특검도 그럼 이때마다 사실은 입장을 다 낼 거냐 이런 문제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본류 재판이란 게 2월 19일 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선고가 있습니다. 네. 그 선고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전체적으로 아마 뭉뚱그려서 당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나 제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패널로 나와서 저한테 여쭈라고 한다면은 지금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망치도록 한 원인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인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미리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또 김건희 특검법 올라왔을 때 저는 찬성했었습니다. 찬성했다가 여론의 몸매를 맞은 적도 있는데 그때 우리 당은 특검법 반대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그래서 네. 우리가 물론 반대하는 명분 속에는 김건희 이 특검 수사를 반대하는 그런 보다도 특검법이 갖고 있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 봤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다 이 헤아리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조차 반대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김건희의 이 죄를 비호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부분들은 네.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뭐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국민 입장을 발표하면 좋겠지만은 발표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뉘우치고 반성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